혹시 수십,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대가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나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세상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 코로나19로 돈을 왕창 번 빌 액문, 2008년도 금융위기로 돈을 왕창 벌고 빅쇼트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 등 대가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가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염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100밀리언 달러, 한화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는 13F라고 불리며 3개월에 한 번씩 공시를 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대가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과 주식수를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한 분기가 끝나고 45일 뒤에 법적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투자자가 9월 말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11월 중순이 되어야 알 수 있죠. 이러한 45일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라이벌 펀드 매니저가 무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13F라는 공시자료에 대하여 다뤄볼 것입니다. 13F 공시자료를 볼 때 조심해야 하는 점부터 찾는 방법, 제가 보는 방법까지 설명드려보죠. 13F라는 공시자료는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만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매도를 한 종목은 알 수 없게 되죠. 더불어 해외 주식 또는 외환 및 원자재 포지션을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포지션을 구축할 경우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13F를 볼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공매도를 활용한 해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더 넓게 어떠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식 종목 리스트만 보고 따라했다가는 매우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13F를 검색하러 가신다면 이러한 종목이 있으며 좋아하는 투자자가 담고 있다면 리서치 우선순위에 올려두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를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종목 발굴 방법으로 활용하라는 뜻이죠. 사실 투자 전략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제일 쉬운 예시인 롱숏 전략을 활용하여 맹목적으로 따라 하셨을 경우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롱숏 전략은 매수 포지션과 공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포지션은 저희가 주식 사듯 매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펀드의 13F를 보면 콜옵션을 활용하여 매수를 하기도 하지만 옵션 이야기는 패스해 볼게요. 공매도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돈을 거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직관적인 롱숏 전략은 이커머스 주식을 매수하고 전통 소매점 주식을 공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전통 소매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롱숏 전략의 좋은 점은 경제 자체가 급속도로 나빠져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다 해도 주식시장이 하락한 만큼은 공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주가지수, 경제상태와 별개로 온라인 커머스가 오프라인 커머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거나 경제로 인하여 둘 다 역성장을 해도 온라인의 상태가 더 괜찮기만 하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문제는 13F 공시로는 이커머스 매수 포지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매수를 하실 경우 따라 하시는 투자자와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포지션, 현금 포지션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목의 선택지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투자 전략의 선택지로서는 형편이 없다는 것이죠. 13F 공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 정도로 놔두고 실제로 13F 공시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겠죠. 먼저 원하는 투자자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개별 투자자의 이름으로 공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펀드의 이름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저는 레이 달리오를 검색해 볼게요. 이 펀드의 이름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위키피디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찾아내시면 되죠. 레이 달리오는 Bridgewater Associates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네요. 다시 구글로 돌아와서 회사 이름에 13F를 붙여서 검색을 해줍니다. 저의 경우 Bridgewater Associates 13F를 검색해 줬습니다. SEC Report라는 URL이 붙은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다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는데 잘못 클릭하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으로 연결이 되어서 저는 그냥 매번 클릭하던 거를 클릭하는 편입니다.
또 10K 때처럼 공시자료이기에 에드가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13F 보고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2020년도 9월 30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구독자분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두 투자자인 빌 액먼과 스탠리 드러켄밀러,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를 포함한 4명의 투자자들의 대략적인 투자 스타일을 비교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별점들과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영상의 뒤편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는 13F 공시에 나와있는 종목 및 수치들을 엑셀로 옮겨볼 것입니다. 13F 공시로만 보기에는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한눈에 보기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하는 점은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에 몇 %씩 투자를 했는지를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비중이 높을수록 자신이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문서의 표 부분을 전체 드래그하여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표 바깥의 데이터를 안 긁도록 조심해주세요. 엑셀로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엑셀에서 종목명과 숫자들만 드래그를 하여 테이블, 표로 만들어줍니다. 종목을 달러 환산 가치로 얼마나 보유했는지 가장 큰 순서로 정렬을 해줍니다. 레이 달리오의 경우 SPDR, S&P ETF, 지수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몇 %씩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 엑셀 기준 C셀의 모든 숫자들을 합쳐줘 포트폴리오의 총 달러 환산 평가 금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목별 평가 금액을 총 포트폴리오의 평가 금액으로 나눠줘서 투자 비중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보면 레이 달리오는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은 알리바바이며 총 포트폴리오의 4.6% 정도를 투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3F를 보실 때 제가 꼭 보는 포인트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해당 투자자가 분산을 많이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경우 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며 빌 액먼의 경우 8.8조 원짜리 포트폴리오를 7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버핏의 경우 애플만 총 포트폴리오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분산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인들께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경우 개별 종목당 비중을 5% 이하로 담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분산을 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기업에 투자를 해도 돈을 크게 잃을 확률이 적습니다. 돈을 일단 지킬 수 있다면 좀 더 버핏 또는 액먼 스타일로 투자를 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셔야 하는 점은 투자자가 언제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드러켄밀러의 경우 오늘 인터뷰에서 공개한 따끈따끈한 포지션을 내일 없기도 할 정도로 매수 매도 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즉 13F를 보고 따라서 투자를 하실 경우 공시가 나왔을 때에는 이미 드러켄밀러는 팔고 나온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버핏은 장기 투자로 유명하죠. 사실 잘 되는 회사를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에 더 가까우며 코카콜라 투자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같습니다. 88년도에 1빌리언 달러 이상을 매수하여 현재 19빌리언 달러어치를 주식을 가지고 있죠. 일단 13F를 분기별로 뽑아서 비교를 해보시면 버핏도 작게는 상당히 많이 사고 파는 편입니다. 더불어 성장 중일 때 주식을 매수하여 잠재시장을 전부 먹은 원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버핏은 코카콜라의 경우 배당 수익만 1년에 656밀리언 달러였으며 초기 투자 금액을 대충 1.5빌리언이라고 봐도 원금 대비 매년 44% 정도를 배당 수익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성장하는 회사를 사서 시세 차익 및 배당까지 먹는 것과 완전히 성장한 상태에서 버핏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여 배당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레이 달리오의 경우 피와 알파라는 펀드와 얼웨더라는 두 종류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13F에는 다 합쳐져서 나오기에 어떠한 전략에서 매수를 한 종목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즉 구독자분들이 직접 리서치를 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도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한 종목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